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사투리가 매력적인 강원도 감자 강사 김얼 첫 번째 강의가 이제 시작됐네요.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부터 나오는데 일단은 그거보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봐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일단 크게 나눠서 역사시대 그리고 그 앞에 앞선자 써서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앞선자예요.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고 이 구분 기준은 뭐냐면 바로 문자예요. 문자. 문자로 뭘 써요? 역사책을 쓰는 거고 그러면 역사시대 이후부터는 그 전에 썼던 그 역사책을 살펴봄으로써 아시게 되겠죠. 이 선사시대는 뭘로 보겠어요? 역사책이 없으니까. 역사책이 아닌 유물과 유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쭉 늘어뜨려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무들을 하나씩 보자면 일단 처음에는 이제 사회의 모습으로 보겠어요. 일단 처음엔 무리지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리 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냥 무리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 산 거예요. 그거는 구석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무리 지어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뭐겠어요? 씨족 사회가 되는 거고 가족 있잖아요. 가족할 때 족자예요. 씨를 뿌리는 가족이란 얘기지. 씨족 사회에서 이 씨족 사회가 씨족들이 김씨가 어떤 큰 동물을 잡을 때 옆에 있던 박씨랑 같이 잡으니까 편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졌어. 그러면 김씨의 딸과 박씨의 아들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자기 씨족의 외에서 그 배우자를 구한다고 해서 이제 조계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보세요. 씨족 외에서 혼인의 배우자를 구한다 해서 족외혼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씨족이 합쳐서 이제 부족 사회가 되는 거죠. 조계혼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바로 구석기 다음인 신석기 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족 사회가 된 다음에 이때까지는 평등이었어요. 평등하게. 우두머리가 있었지만 우두머리가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 부족 사회 다음에 뭔가 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대장 하잖아요. 그 장. 그 장이 이제 국가를 형성하는 군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국가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선사시대 문화와 국가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뭐겠어요? 바로 고조선. 고조선이 만들어지고 이때는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죠. 청동제 무기를 통해서 이제 정복 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이런 군장들이 있어요. 뭐 A동, B동, C동, D동 군장들이 있어. 이 군장들이 모여서 너무 힘이 비등비등하는 거야. 서로 건들지 않는 거지. 힘이 비등비등하면 건들지 않죠. 왜?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대신 이런 나라가 하나 형성됐을 때 옆에 나라랑 뭔가 교류를 하고 이럴 땐 대표자가 필요했단 말이지. 그런 대표자의 형태로 왕이란 걸 하나 둔 거야.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바로 부여가 있어요. 부여. 이 부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표자만 구했을 뿐이지 그 왕이란 권력 자체가 미약했단 말이에요. 왕권이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 곡식이 연글지 않거나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나 홍수가 났을 때 왕을 교체해야 된다. 또는 왕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여기 나오는 연맹 왕국이 되는 거고 서로 연맹을 이루고 있어요. 힘이 비등한 상태라는 거예요. 연맹을 이루고 있는데 중간에 왕을 하나 놨다는 거지. 그게 바로 연맹 왕국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마지막인 중앙 집권 국가. 중앙 집권 국가는 뭐냐면 이런 형태에서 이런 군장들을 왕 밑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뭘로? 신하로, 관리로. 그러면 이때 비교해서 이때는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강해졌단 말이지. 그 형태가 바로 중앙집권국가고 이 중앙집권국가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고 이 삼국시대를 강학상 어려운 말로 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역사로서 고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집권국가만 이제 밑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
중앙집권 국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바로 고대가 시작되는 거고, 고대, 중세가 시작되는 거고, 근세, 근대가 시작되는 거고. 고대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시대고요. 중세는 고려, 근세는 조선, 근대는 개항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고대랑 중세랑 근세랑 근대를 나누는 구분 기준에 대한 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폐쇄라는 단어와 개방이라는 단어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폐, 개, 고대는 뭐야? 그냥 폐쇄적인 사회라는 거야. 개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바로 고대인 거예요. 근데 근대는 이걸 만약에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 딱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되는 거지. 여기는 폐쇄 사회가 아니고 개방적인 사회라는 거야. 뭐냐면 근대에서 왜 폐쇄 사회가 모습이 보이지 않냐면 바로 법제적으로 뭘 철폐했기 때문에, 신분제를 철폐했기 때문에. 그 신분제를 철폐한 사건이 바로 갑오개혁이고요. 그렇다면 고대는 내가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천민인 거야.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 폐쇄란 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건 못 올라가. 근데 이제 중세에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조금 이렇게 폐쇄 쪽으로 기우는 거죠. 근데 근세는 반대로 이제 좀 개방적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폐쇄를 보여주는 게 음서제도고요. 개방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과거제도예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음서, 다른 이름으로 문음이라고 하는데 또 과거제도. 이게 어떻게 보여주냐? 음서란 건 뭐냐면 드라마에서 보셨죠? 아버지가 회장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본부장이 딱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중에 부사장, 뭐 삼성 그런 데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죠. 아버지 백으로서 자기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서제도고요. 특히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하면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들 그런 사람들이 백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음서제도고요. 과거제도는 뭐냐면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과거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극에서 나오잖아요. 그 과거제인데 이때는 어땠냐? 왜 폐 쪽으로 이게 기우냐? 음서제를 통해서 고위 관료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고 과거제는 미약했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폐 쪽으로 기우는 거고. 근데 똑같이 음서가 존재하는데 왜 개 쪽으로 기우냐? 바로 이 음서제가 5품 이상이었지만 더 적은 2품 이상으로 바뀐다는 거고. 얘네는 과거를 통하지 않아도 높은 재상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얘네는 2품 이상을 뽑아놓고도 과거를 통해야지만 재상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선에서는 더 개방적인 사회로 이제 점점 더 변모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리사회부터 시작해서 바로 처음 끝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겠는데 왜 자꾸 아시겠죠? 습관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렇고요. 이거를 일단 개괄적으로 쭉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서 바로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큰 제목이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이죠. 일단은 선사시대 문화부분만 본다는 게 아니고 선사시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선사시대의 전개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시면 처음에 나중에 가면 일단 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제 책의 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치편이 먼저 나오고 선사시대 제외하고 정치편이 나오고 그 다음 그러니까 정치에서 고대, 중세, 근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경제, 고대, 중세, 근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고대 정치하고 고대 경제하고 사회 문화 다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안 좋냐면 일단 정치를 정확하게 알아놔야지만 그 나머지 거기서 딸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란 게 뭐예요?
왕, 또 귀족. 얘네들이 귀족들이 왕들이 좋아하는 게 뭐였나? 고려자기를 좋아했다. 그럼 고려자기가 많이 생산될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문화인 거고. 얘네들 월급을 뭘로 받았냐? 땅으로 받았다. 전시과. 이게 바로 경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딸려가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 파트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사회 문화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선사시대를 하는데 왜 갑자기 고대 정치 경제 이걸 얘기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고대부터는 정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치만 알아도 50점 이상이야. 근데 선사에서는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유물과 유적을 보는데 뭘 보냐면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 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정치를 생각하는 거지. 지금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죠. 왜 많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경제.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때는 선사시대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불평등 사회가 된 거고, 아니 평등 사회가 된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면 불평등이 왠지 먼저 나올 것 같아. 이제 평등 사회가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불평등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불평등 사회가 되고 평등 사회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뭐 각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일단 구석기 때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그 무리들을 지어서 다니면서 어떻게 이동 생활을 했단 말이야. 왜 이동 생활을 했냐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고기들이 다 없어졌어. 동물들이 없어. 그리고 근데 이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먹는 것 때문에 이동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구석기 때 이동 생활을 하다가 신석기 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우연히 이제 곡식의 씨가 딱 됐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얘가 자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생겨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농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경의 시작이라는 거고. 특히 농경 중에서 농사를 짓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카메라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밭농사, 농농사가 있죠. 그러면 밭농사, 논농사 중에 어떤 게 더 편해요? 바로 밭농사는 산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논농사, 벼농사는 어디서 해야 돼? 물이 많은 그런 데서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짓는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거야. 밭농사는 아무렇게 씨를 뿌려도 그 작물들이 많이 죽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벼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밭농사인 거고, 밭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밭농사라면 뭐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이죠. 요 밭농사가 시작하면서 이제 이동생활을 안 하고 정착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정착생활을 하니까 전에 이동생활 할 때는 그냥 동굴에서 자면 되는 거야. 에? 동굴, 막집 뭐예요? 막 지어놓은 집이야. 그냥 막 지어놓은 집. 그런데 정착생활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된 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집이라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밭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청동기에 들어오면서 밭농사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밭농사가 발달을 하다 보고 밭농사도 발달을 하고 이제 어려운 농사였던 아까 어려운 농사 뭐라 그랬어요? 카메라. 바로 벼농사라 그랬죠. 벼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뭐가 중요하겠어요? 농경이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벼농사가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밭농사 발달도 또 중요한 거고 이 농경이 시작이 돼서 이거를 그래서 신석기 때가 이때가 완전히 큰 혁명이다.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혁명이라고 하죠.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해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밭농사가 발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밭농사를 다 잘 짓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잘 짓고 자 A, B, C, D가 있어요. A는 타고난 농사꾼이야. 전에 안 지어봤지만 농사를 짓는데 엄청 잘하는 거야. 저처럼 저는 타고난 강사거든. 강의 잘하지 않아요? 타고난 강사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되게 잘하는 거야. 근데 얘는 밭농사를 잘 못 지어. 그리고 땅을 잘 볼 줄도 몰라. 땅이 되게 비옥하지 않은 허접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럼 A는 어떻게 했어? 이때만 해도 교환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야. 자급자족인데 자기네 집에 자꾸
남는 게 먹고 우리 식구들 다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그걸 창고에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남는 거를. 이 남는 걸 어려운 말로 해서 잉여라. 잉여인간 들어보셨죠? 잉여인간. 바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B는 농사, B, C, D 농사를 잘 못 지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자기가 먹을 것도 부족한 거예요. 자급자족인데. 먹을 게 부족하니까 애 딱 보니까 애인의 집에 가니까 창고에 곡식이 수북히 쌓였어. 어떻게? 옛날에 그런 만화 보셨어요? 저기 뭐야 만화 제가 어릴 때 나온 건데 스크루지 맥더크라는 이제 오리가 있어요. 걔가 보면 여기가 돈으로 쌓여 있는 거야. 여기서 막 수용을 하는 거지.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에다가 돈을 넣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창고에다가 이제 곡식을 막 수북히 쌓아놨어. 근데 B가 보니까 와, 그 곡식 나는 배가 고파서 못 사는데 쟤는 배는 충분히 골지 않은 데다가 먹고 남는 게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한테 찾아가죠. 무릎을 꿇어요. A야, 나 좀 도와줘. 나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A가 어떻게 돼? 그래, 도와는 주는데, 도와는 줄게. 대신 네가 앞으로 도와줄 때 도와는 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이런 일을 해라. 내가 시키면 이 일은 꼭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위아래, 위아래. 그 노래 아시죠? 바로 위아래가 있다는 거지. 위아래가 형성됐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리고 얘가 딱 그렇게 한 다음에 딱 나오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 그래서 딱 나오면서 딱 생각을 해봤어. 아니 왜 나는 재산이 이렇게 없고 쟤는 재산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내 재산이 뭐예요? 내 재산. 어려운 말로 하면 바로 내 재산,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됐다는 거지. 거기다가 농사는 누가 지어요? 농사는 힘들잖아. 주로 남자가 짓단 말이야. 여자는 애를 보고 집안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농사로 인해서 밭농사가 발달하는 걸로 인해서 남녀가 역할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모습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계급이 발생했다. 이 계급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불평등이 됐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이때까지는 평등한 거야. 위아래가 없는 거야. 연장자가 우두머리 역할을 맡았지만 그 연장자는 그런 계급이 없단 말이야. 무릎을 꿇지 않아도 돼, 연장자한테. 근데 이때는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힘이 정 강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동에서 얘가 힘이 강해졌어. 근데 보니까 B동도 힘이 강한데 B동에도 노비들도 많고 B동에 있는 놈이 있어. 얘가 거느리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B동이 탐이 나는 거야. B동을 쳐들어가는 거죠. B동을 쳐들어가서 B동의 대빵을 죽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B동까지 먹게 되죠. 더 크게. 그런 욕심이 생겨나서 바로 정복 전쟁이 생겨나는 거고. 이런 정복 전쟁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어떻게 됐어? 앞에 환호나 목책 이렇게 울타리를 그렇게 해놓는 거지. 왜?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 전에는 울타리도 필요 없었거든. 왜? 평등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계급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청동기고. 그리고 또 청동기에 중요한 게 신석기 때, 구석기 때는 뭘 썼냐면 뗀석기를 썼어요. 도구를. 뗀석기라는 건 뭐냐면 돌이 있는데 돌이 우연히 탁 떨어졌는데 탁 깨졌는데 좀 날카로워. 이걸로 동물을 찌르면 좋겠네? 떼어서 썼다 해서 뗀석기예요. 근데 신석기 때는 이 뗀석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어. 이 떼서 쓰긴 쓰는데 뭔가 잘 안 찔려. 동물들이 죽다가 다시 살아나.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석기가 되는 거고. 근데 청동기 때는 당연히 여기 이 제목에서도 보이겠듯이 청동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물론 청동기를 쓰긴 썼어요. 뭐 정복 전쟁할 때 무기나 칼 이런 거 청동기 만들었어. 근데 농사를 질 때 보니까 청동은 뭐 합금이란 말이야. 근데 농사를 질 때 보니까 이게 강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구부러지는 거야. 농사를 못 지어. 그럼 어떻게 됐어? 계속 간석기를 그대로 쓰는 거지. 청동기 때는. 그 간석기를 그대로 쓰는 모습들이 뭐가 나오냐면 뭐 홈작이나 반달 돌칼 이런 게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간석기를 그대로 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청동제 농기구가 없었다는 거. 농기구가 없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농기구가 없었다는 거. 이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철기는 뭐 여기 교재에 나오는 걸로 살펴보시면 되고. 일단은 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에 유물과 유적은 따로 제가 앞글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쓰셨죠? 일단 지울게요. 카메라 다 썼어요? 지울게요.
카메라 찍는 분이 제가 반말한다고 오해하시겠다. 저는 카메라한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글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구석기는 그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던 바로 그 앞글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긴장되는 것보다 설레시죠. 한번 보실게요. 바로 구미호에게 구자는 뭐겠어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구석기고요. 미는 없어요. 호, 바로 호평이에요. 남양주 호평. 구석기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유적지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 단양 금굴, 충남 공주 석장리, 한북 웅기 굴포리, 단양 상시리 바이그늘, 제주 빌레못 동굴, 평양 대연동 동굴, 덕천 승리산, 제천 창내, 검은모루 동굴, 만수리, 청원 두루봉, 경기도 연천 정곡리, 충북 단양 수양계.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유적지가 다 나왔는데 일단은 이 유적지를 다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보실 거고요.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뭐 다음에 유적지에서 발견된 생활 형태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 곳이 나오겠죠. 뭐 공주 석장리, 덕천 승리산. 그럼 뭐겠어요? 바로 구석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석기에 맞춘 아까 제가 설명한 이동 생활을 했고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고급까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실 게 단양 금굴,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한북운기 굴포리,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경기도 연천 정곡리 수양계.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구미호에게 금으로 된 석굴에서 두루 전수받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고급까지 필요해서 요거까지 다 해드린 거고 요것만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이걸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상을 하라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맞죠? 어떻게 연상해요? 자, 어디 살았다 그랬죠? 동굴에 사는 거예요. 맞죠? 동굴에 사시는데 구미호가 어떻게 됐어? 꼬리가 몇 개 달렸어? 9개가 달렸죠. 9개 달린 여기서 요때도 구석기 때도 불을 썼단 말이야. 불을 썼고 언어로 이제 전수를 받는 거야. 뭐를? 창, 검 이런 걸 점수 받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전수 받으니까 무릎을 꿇어야겠죠. 무릎을 꿇고 전수 받는 거야, 얘가. 오케이? 요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 구미호의 금으로 된 석굴에서 금으로 됐으니까 이거 반짝반짝 빛나겠죠. 금으로 된 석굴에서 상시로 계속 빌었어요. 좀 그 좋은 것 좀 주세요. 좋은 것 좀 주세요 하니까 대승한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대승한 창이랑 검. 이거 하나 빠뜨렸네. 바로 점도 있어요. 전말동굴. 창이랑 검. 요 두 개만을 두루두루 전수를 하는 거예요. 구미호가. 아시겠죠?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에서 좀 보실 게 일단 책을 보시면 주거는 다 해드렸고 불가 언어 사용한 거 좀 전에 해드렸고 그 다음에 유물에서 주먹도끼 그 다음에 승배찌르개 뼈두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승배찌르개는 이제 후기 구석기 때 나오는 형태예요. 승배찌르개가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 승배찌르개. 그 정도만 보시고 이 앞글자만 알아두시면 구석기는 완벽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다 쓰셨나요? 다 쓰셨어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신석기. 신석기 때는 구석기 때 나오지 않은 형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슨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밭농사를 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뭐 생산물이 많이 생겨나면 창고가 생겨날 텐데, 창고가 있어야 될 텐데 이때까지 아직 밭농사가 미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고가 아직 없어. 조금씩만 담아두면 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 톡인데 이건 빗살무늬 톡이에요. 이게 빗살이라고 하는데 빗살무늬 톡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강가나 해안가에 있으면서 그걸 꼽아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쓴 빗살무늬 톡이, 그러니까 바로 토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아, 그래도 혹시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 영혼은? 바로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는 거고, 뭐 도구에서는 아까 간섭기들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앞글자로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 자애로운 무사가 뭐예요? 아주 착한 사람인 거죠. 착한 사람. 신동토가 있어요. 신동토란 건 동쪽 땅이란 뜻이야. 여기가 새로 만든 동쪽 땅이야. 동토. 신동토에 무사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지. 뭐 창을 들고 있겠죠. 무사가. 창을 들고 있는데 무사가 서 있는데 뭐 망토가 있어야 되겠고, 망토. 맞죠? 딱 서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됐든 남쪽 탑에 여기 탑이 있어. 남쪽인데 남쪽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남쪽 탑에서 여기에 이제 집이 있는 거야. 남쪽 탑 안에 집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어. 여기 중간에 불이 있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어. 근데 얘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 얼굴에 상처를 내는 거야. 눌러 찍어가지고. 요게 바로 그런 얘기고,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연상을 하시면 되고, 각각 들어가는 걸 한번 보시면, 신은 뭐겠어요? 당연히 신석기 있고요. 동토, 바로 영혼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혹시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아포칼립토가 어떤 최종병기 활 보셨죠? 최종병기 활이 어떻게 보면 아포칼립토랑 비슷한데, 그건 이제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쫓아가는데 그때 딱 그러죠. 나는, 우리 부족은 제교 부족이다. 바로, 그리고 고조선 때도 나오죠. 곰 부족, 호랑이 부족 나오죠. 그래서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21일 만에 사람이 되는 거, 웅녀 나오죠. 바로 그게 뭐냐면 부족의 기원을 동식물에서 찾는 거야. 특히 동물. 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거죠. 토테미즘.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근원으로 삼는, 그게 토테미즘이고, 그 다음에 자연물이 뭐가 있어요? 해, 그 다음에 뭐 달, 이런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게 바로 애니미즘이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은 뭐냐면 무당이랑 무당의 주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당하면 뭐가 있어요? 단골집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단골. 자, 보세요. 단골이 아니고 원래 단골이에요. 단골. 당 뭐예요? 무당할 때 당자예요. 왜? 옛날에는 아프거나 그리고 뭔가 나중에 미래의 일에 어떻게 궁금할 때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무당을 찾아가는데 자주 찾아가니까 그게
자주 찾아가는 집에서 어원이 바로 단골이 된 거예요. 그 무당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바로 무당의 주술을 믿는 거고, 요런 영혼에 대한 의식들이 생겨나는 게 바로 신석기고, 이게 되게 막상 알아보면 동식물을 부족의 기원 토테미즘, 이게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신동토에 자이런 무사가 딱 서 있는데, 이 무사가 또 남쪽 탑에 가는 거예요. 남쪽 탑이란 건 뭐냐면 신석기 때 뭐가 생겨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 그랬잖아요. 카메라 뭐죠? 바로 반농사죠. 반농사가 시작됐으니까 그 반농사가 시작된 걸 보여주는 유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좁쌀인데, 좁쌀 아시죠? 좁쌀 어떻게 된 거? 탄화된 좁쌀. 그냥 좁쌀 그대로 있으면 다 썩어 없어졌겠죠. 근데 탄 거 수춘 엄청나게 오래 가는 거 아시죠? 바로 그 탄화된 좁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발견했냐? 평양의 남경, 그리고 황해도 봉산의 지탑리란 곳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남쪽 탑인 거고요. 남쪽 아니에요. 남쪽이에요. 남쪽 탑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리는 뭐냐면 이른 민문이 토기예요. 이 토기가 좀 이따 보시면 되겠지만 청동기 때도 나와요. 청동기 때 민문이 토기란 말이야. 대표적인 토기가 민문이 토기예요. 민문이라는 건 없을 민자예요. 없는 토기인데, 무늬가 없는 토기라 해서 민문이 토기인데, 이때는 먼저 나왔다고 해서 이름 민문인 거예요. 요거를 또 대응도 시켜 놓으시고요. 신석기랑 청동기. 그리고 뼈가락이란 건 뼈바늘과 가락바퀴예요. 가락바퀴란 건 이렇게 바퀴니까 동그랗게 생겼겠죠. 중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바퀴처럼 생겼어요. 뼈 바늘이야. 바늘인데 뼈로 만든 거야.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야? 뭘 하는 거냐면 바로 밭농사도 지었지만 이제 원시적인, 잘 만들고 이러진 않지만 시리하게 만드는데 이제 수공업을 하는 거지. 원시적인 수공업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토기, 눌러찍기 토기가 있고요. 눌러찍은 게 눌러찍기 토기고, 상처는 없어요. 덧무늬 토기예요. 여기다 하나 빠뜨렸네. 쏘리, 빗살 무늬로. 이건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빗살 무늬 토기. 그 빗살에 무늬가 들어가니까 덫에도 무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신석기 때 덧무늬 토기라고 그랬죠. 덫이 들어가는 게 많아. 헷갈린단 말이야. 덧무늬 토기고, 청동기 때는 덧띠 색인 무늬 토기고, 그 다음에 철기 때는 덧띠 토기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덧무늬 토기, 빗살 무늬로 덧나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무늬가 나왔으니까 바로 덧 무늬만 붙이면 되겠죠. 헷갈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라는 거고. 일단 덧무늬 토기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신석기 때. 그러니까 토기가 이름 민무늬 토기, 눌러찍기 토기, 빗살 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이렇게 네 가지 토기가 이제 출토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신석기 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을 책으로 보시면 간석기란 걸 쓴 걸 다 말씀드렸고, 정착생활 탄화된 좁쌀 나왔죠. 바로 평양 남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남쪽 탑이니까. 황해도 봉산 지탑, 탑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좁쌀에다가 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바로 원형으로 그렸죠. 주거 형태.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석기 때는 동굴이나 막 집을 지어서, 왜 이동생활 하니까 집을 제대로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는 집을 제대로 짓단 말이야. 제대로 지은 게 뭐라 그랬어요? 움집이죠. 근데 움집에 모양이 있단 말이야. 그냥 동그란 모양이야. 동그란 모양인데 제가 불을 어디다 그렸어요? 중간에다 그렸죠. 중간에다. 바로 화덕. 이걸 화덕이라고 하는데, 화덕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는 거예요. 왜? 중앙에 있어야지 추울 때도 뭐 난로나 그런 거 놓아보셔도 알겠지만, 난로 끝에 놓으면 따뜻해요? 여기 있는데 안 따뜻하잖아. 중앙에 있으면 열이 골고루 분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덕의 위치가 중앙에 있는 거고, 바로 집의 밑에 모양이 바로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모서리가 이렇게 둥근 거예요. 모서리가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움집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대로 돼 있죠.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그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걸 연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기들 다 나왔죠. 부족사에 제일 처음에 말씀 다 드렸죠. 그리고 조상 숭배랑 영혼을 숭배하는데 그런 모습들의 신앙으로서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 다음에
도구로 쓰는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밑에 뼈바늘과 가락박히는 아까 원시적인 수공업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돌갱이, 돌보습, 돌랏, 농경, 굴치고 이런 것들은 바로 간섭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예술품에 치도 또 빠뜨렸는데 왜 이렇게 빠뜨리지? 죄송해요. 처음이라서 그런가? 칠의 거리. 예. 칠의 거리예요. 칠의 거리 나오죠? 체면 칠해로 장식품으로 거는 게 칠의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조개로 만든 가면 이때는 폐총들이 많이 나오거든. 폐총. 폐가 조개 폐자인데 부산 동삼동 이런 등지에서 폐총이 발견돼요. 뭐냐면 조개가 무덤처럼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걸 폐총이라고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총자를 쓰는 게 바로 고분의 형태인데 총자는 뭐냐면 천마총 아시죠? 나중에 나올 텐데 천마총이 뭐냐면 총 이런 걸 쓰는 건 무덤의 주인을 모르는 거야. 신라의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 천마총이 있고 금관총이 있고 호우총이 있고 이렇죠? 왜? 주인을 모르는 거야. 주인을 모르는데 천마도가 나온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천마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인을 모르는데 금관이 출토된 거야. 그래서 금관총인 거고. 그 다음에 호우명 그릇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신라의 대관계를 보여주는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이 무덤에서 발견이 됐어. 호우총. 이 총도 마찬가지로 그런 총자를 쓰는 거고. 그건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문화 파트에 가면 삼국시대 때 문화 파트에 가면 보시게 될 거고요. 일단 이런 폐총에서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석기 때의 유적지는 제가 따로 앞글자를 안 땄어요. 왜? 이걸 앞글자를 땄는데 거기 이 신석기 때 유적지까지 앞글자를 하면 너무 피곤하거든. 일단 아까 얘기한 구석기 때 유적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때 유적지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유적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나머지가 아닌 건 다 신석기 유적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주 고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석기의 마지막이죠. 구석기, 신석기가 딱 잘라서 이때부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지. 제일 처음에 나온 구석기 후기 또는 신석기 초기 그때가 제주 고산리 요거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뭐 동이 들어가죠. 동삼동, 암사동 이런 거 봐주시고 아까 남경이랑 지탐리는 나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유적지는 바로 이 좁쌀이 나온 탄화된 좁쌀이 나온 남경과 지탐리예요. 요거만 정확히 알아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구석기랑 청동기 아닌 거를 다 신석기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외워? 힘들. 아시겠죠? 너무 수업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제가 얼마 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우리는 또 말을 잘 안 하거든. 옛날에는 제가 강사하니까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완전히 그거야. 바위야, 바위. 계란으로 바위치기 알죠? 툭툭툭. 내가 말하면 바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저도 이제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데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예요. 뭐냐면 어떤 5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우리 가족처럼 부부싸움을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딱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무슨 게임이냐면 말 안 하기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와 재밌겠다. 나도 그 게임 할게 하면서 서로 말을 안 하게 됐는데 다음 날에 이제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딱 갔더니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지. 너 요즘에 집에서 뭐 하고 놀아? 하니까 뭐 하고 노는지 아세요? 우리 말 안 하기 게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났다는. 저도 저도 부부싸움 할 때 맨날 말 안 하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되겠죠, 맞죠?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돼요. 너무 강요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를 봤으니까 이제 청동기로 가요. 그러면 청동기도 한번 앞글자를 봐야 되겠죠? 재미없었어요? 자, 또 그림 못 그리지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왜 네모칸이겠어요? 아까 신석기 때는 움집이 어떤 형태였다 그랬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또는 원형이라 그랬죠. 근데 청동기 때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장방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집이야. 집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하우스 말고 홈이죠. 홈. 홈이에요. 홈에서 뭘 불러요? 이제 딱 그려볼게요. 탁자가 있어요. 꽃다발 그리고 뭐 반지가 있겠죠. 반지를 있는 거 미녀가 이제 앉아 있어요. 미녀가 너무 감동받아서 미녀가 우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이걸 축하해 주려고 비파를 타는 거야. 비파는 뭐냐면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비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파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런 거고 일단 홈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간섭기 그대로 쓴다 그랬죠. 청동제는 무기만 썼지 도구는 청동제를 못 썼다 그랬죠. 왜? 농기구는 하면 구부러지니까 못 쓰는 거야. 그래서 간섭기인 홈자기. 그 다음에 요건 청동기고요. 여주 호남리예요. 원래는 여주 후남리인데 여러분들은 여주 호남리예요. 왜? 총원송이니까. 그 다음에 부여 송국리예요. 청동기 족칭 별로 없다고. 근데 요게 뭐냐면 아까는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아까는 탄화된 좁쌀이 나왔죠. 신석기 때. 근데 청동기 때는 밭농사가 발달하면서 계급도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밭농사보다 어려운 농사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바로 무슨 농사? 바로 벼농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는 탄화된 좁쌀이 나왔다면 이때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벼농사라니까 쌀이 나올 거 아니야. 탄화된 쌀이 나오는 거야. 근데 탄화된 쌀 하기 너무 기니까 탄화미라 그런 거야. 쌀미자.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무슨 미 나오죠. 여주미, 경기미 맞죠? 그 탄화미가 발견된 데가 바로 여주, 호남리, 부여, 송국리예요. 오케이? 요게 중요한 거고 반달은 바로 홈작이랑 똑같이 반달 돌칼, 간섭기죠. 간섭기. 홈작이보다는 특히 반달 돌칼이 많이 나오는데 반달 돌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두 개가 뽕뽕. 근데 아까 그거랑 그림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뭐가 있냐면 가락바퀴. 가락바퀴는 바퀴를 연상하면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초심자들은 많이 헷갈려요. 이렇게 바퀴. 그리고 물레 돌릴 때 이렇게 동글래야지 이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야지 아까 전에 신석기 때 원시적 수공이 되는 거고 반달 돌칼은 요걸 딱 잡고 이삭을 자르는 거야. 이삭을 자를 때 썼던 간섭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탁자에 미녀가 있잖아. 바로 탁자식 고인돌. 이게 북방에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북방식 고인돌. 미는 미송리식 토기. 울고도 있어요. 울고, 울주, 방부대에 바위 그림이 있어요. 고는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이 있어요.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의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댐으로 인해서 물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 유물에 대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선 뭔가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뭐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고 고래를 잡고 싶고 그러니까 고래의 모양이 나오는 거고 물고기 뭐 동물들의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성기를 노출한 그림도 있어요. 그게 좀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한다면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은 이제 일단은 얘네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뭐 이런 추상적인 형태가 있는 거야. 왜? 뭐 태양 빛을 많이 내려달라. 그래야지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칠개는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이건 청동기예요. 청동기. 거친 무늬 거울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비파는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비파가 아까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거랑은 좀 거리가 먼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비파형 동검이에요. 여기가 볼록하잖아. 그래서 비파랑 비슷하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고 근데 이게 또 고조선이랑 나중에 뒷장에 나오는 고조선이랑 또 중복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고조선이 청동기 때 나왔으니까 최초의 국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들도 다 청동제 농기구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랑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할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거예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 고조선이 나중에 고조선 들어가서 더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고조선이 처음에는 지금은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하강, 중국말로 하면 랴오강이 있었어요. 이 요하강의 서쪽이 바로 요서고, 나중에 이성계가 요동반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라면 반도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반도, 삼면. 여기가 바로 요동반도란 말이에요. 요동반도. 요서와 요동이 있는데 고조선이 바로 이 요령지방, 요하강의 요령지방에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에 연나라라는 장수 징계의 침을 받아서 결국에 쫓겨나. 이쪽 대동강 유역, 지금 평양의 대동강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럼 이 고조선의 세력범위란 게 뭐냐면 여기가 다 고조선 비파형 동검이나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지. 이 지금 보여주려는 게 비파형 동검이랑 이런 거친 문이걸 일단 보여드리고, 잠깐만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준 게 일단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뭐예요?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이파형 동검. 청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고조선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갔는데 이때 비파형 동검이나 탁자식 고인돌 이런 게 여기에서는 다 발견이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고조선의 세력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있었냐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하나가 나오고 요거에 대응되는 게 또 하나 나와.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올 건데 일단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고조선 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건 뭐냐면 이걸 비교해야 되니까 일단 지우진 않고, 요건 다 나왔으니까 요걸 다 쓰셨죠? 요걸 일단 지울게요. 탁자식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불리고, 북방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북방식 고인돌. 이 거친 무늬 거울이 뭐가 되냐면 요걸 또 뭐라고 명명하냐면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라고 해요.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인데 이거는 언제 발견됐냐? 여기서 일로 쫓겨났다 그랬죠. 이건 언제 발견됐냐? 바로 아까 고조선의 세력범위 이건 청동기란 말이야. 고조선이 청동기 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철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기인데 청동기를 왜 써? 철기 때도 청동제 의기랑 이런 것들 계속 쓰고 있었단 말이야. 아까도 그랬잖아. 밭농사가 시작이 됐으면 밭농사를 잘해요, 못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철기가 시작됐다고 처음부터 철기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청동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는 게 이 거친 무늬 거울에 대응되는, 파도가 거칠게 막 치다가 어떻게 돼? 잔잔해지죠. 잔무늬 거울이.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에서 불룩했다 그랬잖아. 더 가는 세형 동검이. 가늘 세자예요. 가늘 세자. 세형 동검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세형 동검. 가늘다 이거예요. 가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트린, 거푸집이 발견됩니다. 이게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고, 이게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청동기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청동기의 앞글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청동기를 보시면 되고요. 뭐 내용 같은 건 웬만큼 다 돼 있고, 아까 민무늬 토기는 설명해 드렸고, 덧띠 무늬 설명해 드렸죠. 미송리식 토기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아까 네모나게 그랬죠.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 신석기와 비교했을 때 아까 신석기는 화덕의 위치가 어디 중앙이었죠. 근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집 짓는 기술이 점점 더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추운 거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더 춥죠. 체감 기온이. 그리고 뒤에도 또 나무, 똑똑해지니까 나무가 있는 배산 임수, 등 배자, 뒤에다가 산을 놓고 앞에는 천이 흐르게. 그런 데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불이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가는 거지. 이 화덕의 위치가 끝으로 가는 거고, 이제 직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고, 이걸 어려운 말로 장방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집을 세울 때 주춧돌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또 속문자 들어가요. 속문자 뭐냐면 주춧돌이라고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주청돌이에요. 주청돌. 왜? 청동기니까. 주춧돌 나오면 청동기예요. 주청돌이에요. 아시겠죠? 주청돌. 주청돌을 이용해서 이 움집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춥지 않으니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땅을 많이 파고 추우니까 바람을 막게 해서 이제 점점 더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청동기 때 움집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토기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 붉은 간토기가 있다면 붉은 게 계속해서 불을 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은색으로 되죠. 검은 간토기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붉은 간토기가 먼저란 얘기예요. 붉은 간토기가 청동기고 검은 간토기는 다음이니까 어디겠어요? 철기고 거기다 또 하나 또 대응되는 거 있었잖아요. 민무늬토기고 맞죠? 다시 복습하자면 민무늬토기인데 여기 대응되는 거 뭐랬어요? 이름 민무늬토기라고 그랬죠. 청동기 앞이니까 이름 민무늬토기는 바로 신석기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 무덤은 아까 고인돌이 바로 뭐겠어요? 거석으로 무덤의 왕을 거석으로 군장했던 사람들의 무덤을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나중에도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에 거석을 위에 올리는데 여러 사람 피라미드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불가사리라 그러잖아. 그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올렸을까? 마찬가지로 이 돌을 올리는데 이 고인돌이 바로 아까 계급에 발생한 걸 보여주는 거고 계급이 높았으니까 아주 위아래가 구분이 명확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 이거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고인돌. 그리고 뭐 돌롤무덤, 돌무지 무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밑에 뭐 세영동금, 울주 방구대 바위에 그린 고령 양전도 농경문이 청동기는 청동기에다가 농경에 대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림으로 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철기는 뭐 별다른 게 없고요. 철기 때는 중국과 교육을 했다는 중국의 화폐가 쓰이거든.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명도전, 반량전, 여기 프린트가 잘못됐네. 오수전인데 오수전이라 바꿔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 문자 사용부터 선사시대랑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그거 뭐라 그랬어요? 경남, 창원, 다우리, 붓 이렇게 해보세요. 딱 이렇게 경남, 창원, 다우리, 붓 경남, 창원, 다우리, 붓 아시죠? 다우리, 붓 그리고 아까 더티톡이 말씀드렸고 검은간톡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연맹왕국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제로 이제 청동기 때는 청동기가 약해서 농기구를 못 썼다 그랬잖아. 이제 농기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철제 보습이라고 해갖고 뭐냐면 소 뒤에다가 이제 밭을 갈 때 그걸로 왜? 이제 강해진 거야 철기는. 에? 철기는 강해졌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라고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 장만 완벽하게 보시면 선사시대에서 뭐 못 맞출 문제는 없고요. 그거 설명한 거랑 앞글자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강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